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16년도 2회차 전기기능사 2과목 전기기기를 25번까지 5문제를 저와 함께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26번서부터 30번까지 저와 함께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5문제 복습하고 26번 문제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고요. 지금 이제 좀 힘들 때예요. 힘들 때고 이 5문제씩 가는 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해보니까 뭐 쉽네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요. 안 볼 수도 있어요. 초심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저와 함께 따라와 주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자격증 취득을 떠나서 여러분들께서 전기기기에 대한 개념을 많이 알게 될 겁니다. 21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이라고 했습니다. 전동기의 1차 원선에 있는 3개의 단자 중 어느 2개의 단자를 서로 바꾸어 준다. 22번 발전기의 전격 전압이 220V로 전부와 운전하다가 무부하로 운전하였더니 단자 전압이 242V가 되었다. 이 발전기의 전압 변동률은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답은 1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23번 육국 직렬권 발전기의 전기자 도체수 300, 매극 자속 0.02 웨버, 회전수 900 rpm일 때 유도 기전력은 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270V가 나온다고 했어요. 답은 4번. 이거 이론 설명 다 해드렸어요. 24번 동기조상기의 계좌를 부정여자로 하여 운전하면 답은 4번이라고 했습니다. 3번이라고 했습니다. 리액터로 작용. 설명드렸고요. 25번 삼상 교류발전기의 기전력에 대하여 뒤진 2분의 파이 라디안 전기자 전류가 흐르면 전기자 반작용은 이게 90도예요. 90도. 환산하면 우리가 파이는 180도라고 했죠. 그래서 나누기 2하면 90도가 나오죠. 그래서 전기자 전류가 90도 늦다 라는 거는 감자작용의 기전력이 감소하는 겁니다. 답은 3번. 이거 그리고 우측편에 있는 거 요거 꼭 외워놓으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저께 설명을 안 드렸었네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요 사이드가 발전기 사이드, 이 사이드가 전동기 사이드입니다. 그래서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감자작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은 전압이 앞서 있잖아요. 그러면 전류가 뒤져 있는 거고요. 그럼 감자작용인 거고요. 여기서는 전류가 앞선다. 그러면 증자작용이 되는 거예요. 전동기는 반대입니다. 전류가 뒤지면은 지상이면은 증자가 되고 전류가 앞서게 되면 감자가 됩니다. 그래서 발전기와 반대로 움직인다는 개념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입니다. 26번 전기기기의 철심 재료로 규소 강판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적당한 것은 규소 강판을 사용하는 이유는 사실은 히스테리시스손을 이제 줄이기 위한 거지만 그 다음에 그 얇은 철심을 규소 강판으로 적층하는 거는 에디 커런트 즉 와류선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문제에서 철심 재료로 규소 강판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적당한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어라는 거는 전기기기에서 무슨 손실이 발생된다고 했어요. 철소는 곧 히스테리시스선 플러스 우리가 와류선, 에디 커런트 로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뭐 얘도 맴돌이 전류를 없애기 위해 구리손이라는 거 우리가 부하손이기 때문에 부하손은 전혀 아니고요. 풍선도 아닙니다. 그러면 얘랑 구했을 적에
답이 4번에 더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손과 와류손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손은 철심이 자화와 탈화 빠져나갈 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인 거고요. 공식은 K BM 1.6의 FV예요. 그래서 BM은 최대 자속 밀도고요. K는 상수예요. 머테리얼 그러니까 재료에 대한 상수고, F는 주파수의, V는 전압이죠. 그래서 주파수에도 변하지만은 제일 많이 변하는 거는 자속 1.6의 변합니다. 그래서 자속이 늘어난다는 거는 손실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와류손 같은 경우는 교류 전류에 의한 철심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용돌이, 그러니까 소용돌이를 우리가 맨돌이 전류라고 하는 거고요. 인한 손실입니다. 그래서 K의 BM의 자승, F의 자승, T의 자승이에요. 여기 T는 두께거든요, 두께. V는 부피입니다.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V는 부피고요. T는 두께예요. F는 주파수고. 그래서 T의 자승이기 때문에 두께가 얇으면 얇을수록 손실은 많이 줄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러니까 성층철심, 그러니까 얇은 그 규소 강판을 여러 겹으로 계속 싸서 손실을 줄이는 거고, 이 그 성층 철심이라고 하긴 그렇고, 강판을, 이게 얇은 강판을 우리가 얇게 만들수록 이게 손실은 더 줄어듭니다. 근데 기계적인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한정 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변압기를 제조하는 제조사의 기술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손실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은 제조사에서 계속 연구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공식에서 이 V를 전압으로 했는데 부피입니다. 부피, 철심의 부피. 그래서 핵심 정리를 잠깐 읽어드리면, 철손은 히스테리시스 손 플러스 와류손, 그 다음에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자속 변화와 주파수 비례, 소재 변경에 따라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와류 손실은 자속 밀도, 주파수의 제곱, 철판의 두께의 제곱에 비례하고 성층 구조 적용으로 감소한다. 아까 제가 성층이라고 말씀드렸죠. 규소 강판으로 만든 얇은 것을 계속 성층이라는 거는 얇은 철판을, 그러니까 규소 강판을 계속 쌓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쌓는 거.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7번. 제가 오늘 계속 버벅거리네요. 27번. 역병렬 결합의 SCR의 특성과 같은 반도체 소자는, 우리가 SCR이랑 이 기호를 보면요, 이게 두 개를 붙여놓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역방향으로 이제 돼 있는 거죠, 사실은 SCR가. 그게 우리 트라이액입니다, 트라이액.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지금 26년도 2회차의 27번에 여기 있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제가 지금까지 15년도서부터 지금까지 나와 있는 반도체 소자들을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SCR 다리 3개, GTO 다리 3개, 트라이의 다리 3개, LASCR 다리 3개, 그 다음에 SCS 다리 4개, 이거 문제 나왔었죠. 다이액 다리 2개, UJT 다리 3개, POT 다리 3개, SSS 다리 2개. 그 다음에 자기소호 능력이 있는 게 GTO, 그 다음에 SCS, 그 다음에 다이액, UJT, 그 다음에 POT, SS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문제에서 SCR과 트라이액과 LASCR만 그 자기소호 능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 정리는 요래요. 그래서 SCR은 단방향 전류 제어 외부 옵회로 필요하고요. GTO는 게이트 신호로 온오프 가능하고 자기소호 기능이 있고, 트라이액은 양방향 전류 제어 가능, 교류 전력 제어에 적합하고요. LASCR은 빛을 이용한 SCR 방식, SCS는 온오프 제어가 가능하고 4단자의 GTO보다 낮은 전압 전류에서 적합하다. 그 다음에 다이액 같은 경우는 트라이액을 트리거하는 역할, 완전한 자기소요 기능을 보유하고 있고요.
UJT는 발진 및 펄스 생성에 사용되고 PUT는 프로그래머블 UJT 트리거 전압을 조정한다. 그 다음에 SSS는 다이액과 유사 교류부와 스위칭에 사용된다. 각 소자의 전력 변환과 스위칭 방식에 따라서 특성이 다르며 적용 분야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뭐 기호를 가지고 나오면은 눈으로 보면 좋긴 한데요. 이 내용을 또 정리하면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로만 정리해 놨고, 이 내용을 업로드 하시면은 다운로드 받아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8번 문제. 전기기계의 효율 중 발전기의 규약 효율 엔타 G는 몇 프로인가? 여기서 단, P는 입력, Q는 출력, L은 손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발전기, 변압기, 전동기, 그래서 발전기와 변압기는 우리가 규약 효율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외웠던 공식 갖다가 적용하면 안 되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P, Q, L을 가지고서 잘 보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발전기의 규약 효율이잖아요. 그죠? 발전기의 규약 효율은 보면은 출력 Q 붙어야 되고 또 Q가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손실 L이 붙어야 되네요. 여기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 수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외워놓은 요 수식을 활용해서 이게 기호로만 바꿔주면은 이 식이 나오죠. 여기다가도 제가 적어놨긴 했는데요. 답은 4번이에요. 이거는 꼭 외워놓으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고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어정쩡하게 공부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발전기랑 변압기 같다고 했는데 애매모호하게 외워서 세 개를 다 이게 공통점과 다른 점을 몰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발전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얘를 넣었어. 근데 또 변압기 문제가 나왔어. 두 번이 그 과목별로 다르게 나온 거예요. 전기이론에 변압기 규약 효율이 나오고 전기기기에 발전기 규약 효율이 나왔어. 설마 똑같이 나왔겠어? 라고 해서 전동기 거를 써버리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헷갈릴 만한 것들은 다 외우고 계셔야지 선택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정확한 문제풀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답은 4번. 29번. 20kV의 단상 변압기 2대를 사용하여 VV 결선을 하고 삼상 전원을 얻고자 한다. 이때 여기에 접속시킬 수 있는 삼상 부하 용량은 약 몇 kVA인가? 요거는 풀이 과정이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풀이 과정은 얘를 가지고서 이 공식에 S 변압기 용량 20kV를 집어넣고 수량 2대잖아요. 2대를 넣어가지고 계산하면은 34.6kV가 나오고요. 이거 모르겠다. 나 이렇게 안 할래. 그러면 우리가 이용률을 넣으면 돼요. 그래서 20kV에 곱하기 2에 0.866을 넣어도 34.6kVA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VV 결선 관련된 문제 나왔을 적에 출력비 0.577 곱하기 100을 하면 57.7% 암기해 놓으라고 했고, 이용률 0.866 곱하기 100 하면 86.6% 암기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과 출력비를 우리가 이용률로 적어 놓고 그 이용률을 출력비로 적어 놓고 헷갈리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맞는 거를 여러분들이 고를 수도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수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답은 1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30번. 동기 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이 아닌 것은? 수없이 나왔습니다. 수없이. 정말 매 회차에 병렬운전 문제는 변압기가 나오든 직류기에서 나오든 동기기에서 나오든 매회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개를 딱 가지고서 외워 놓으셔야 돼요. 제가 여기 초보 엔지니어 역량 강화를 위한 강의를 제가 이제 2회차까지 올렸는데, 모르겠어요. 이 중간에 업로드 시점이 지금 영상들이 다르기 때문에 한두 개 더 올릴 수도 있겠지만은, 병렬 운전 관련돼 가지고 한 번에 모아서 제가 정리해서 영상 한번 다시 찍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 볼게요. 보기 한번 볼게요. 1번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같을 거 맞고요. 동기 발전기 용량은 같지 않아도 됩니다. 답이 2번이네요. 3번 유도 기전력의 위상이 같아야 되고 당연히. 4번 유도 기전력의 주파수 위상 크기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외워 놓으세요. 기전력의 크기가 같을 것. 동기 발전구의 병렬 운전 조건은 첫 번째 기전력 크기가 같을 것. 두 번째 상회전 방향이 일치할 것. 그냥 같을 것 이렇게 외워 두셔도 돼요. 그 다음에 기전력의 위상이 같을 것, 동일할 것, 같을 것. 뭐 그렇게 편할 대로 외우세요. 그 다음에 주파수가 같을 것, 파형이 같을 것. 그래서 기전력, 상회전 방향, 기전력의 위상, 주파수, 파형, 기전력의 크기, 상회전 방향, 기전력의 위상, 주파수, 파형. 요 5가지를 꼭 외워 놓으시고, 여기에 하나 더 붙여가지고 기전력이 다를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른다. 상회전 방향 일치할 것. 만약에 다를 경우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 동기화 전류가 흐른다. 유효 횡류가 발생된다. 기전력의 위상 동일할 것인데 동일하지 않을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슨 문제점이 생길까? 동기와 전류가 교대로 주기적으로 흘러 난조가 발생된다. 그 다음에 주파수가 같을 것인데 주파수가 다르면 뭐가 있을까? 이거 문제 나왔었죠? 출력이 요동치고 권선이 가열된다. 이게 답으로 나왔었습니다. 마지막 파형이 같을 것. 그럼 파형이 다르면 뭐가 문제가 생길까? 고조파 무효순환 전류가 흘러 과열의 원인이 된다. 정말 여러분들께서 요거는 외워 놓으시고 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 실무에서도 알아 놓으시면 좋을 겁니다. 예, 오늘 3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31번서부터 35번까지 5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